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하는 방송 중 이번 주제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이란 컴퓨터에서 말하는 시스템이란 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따로 떼내고 물론 하드웨어 부분을 다룰래입니다만 그래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로 정한 이유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문헌정보학 전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문헌정보학은 복합학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영역에 속하기 어렵다 해서 복합학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문제는 문헌정보학 하는 친구들이나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분들 또는 사서 선생님들 대부분이 인문학이거나 사회과학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일부 컴퓨터를 복수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공부해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도구로서 쳐다보는 것하고 그 이해하는 것하고 조금 더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번갈아 가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 그리고 그것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를 통해서 문헌정보학이 뭐가 취약하구나 하는 걸 좀 말해보자고 합니다. 보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소위 인문학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부분, 뭐 사회과학 영역이라 하지만 대부분 인문 계열에 속해 있고 사회 계열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성향들은 대부분 다 인문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조금 특이하게 사회과학적 또는 자연과학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인문학적입니다. 제가 인문학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체제를, 시스템을. 그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가는 것도 굉장히 저도 좀 비슷합니다만 관념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출발이 관념이라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그걸 바꿀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꿀 기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쳐다보면 대부분 다 도서관에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가 도서관만 예를 들어 좀 죄송하긴 한데 좋은 도서관이 뭐니 하면은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 엄청난 장서량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도서관 자체가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장서를 많이 비축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문제는 그 많은 장서를 어떻게 관리할래? 그 초기 도서관들을 보면 그게 유독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난한 신흥국들이 대부분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서, 책을 자산으로 여기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 관리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다 보니까 폐가가 되었고 이게 개가로 바뀌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책이 분실되는 것이 두렵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책을 관리하는 쪽에 잡혀 있습니다. 분류, 목록, 배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관리가 주 목적. 서가 정리를 한다든가 서가 점검을 한다 하면 이제 소위 장서 점검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장서 점검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책에 대해 보여주는 그 생각들이 조금씩은 많이 넓어져서 그렇게까지 그 자산적 개념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도리어 폐기를 막 하고 있죠. 상상해 보십시오. 도서관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책의 양도 그 어림잡아 계산하면 대충 몇 권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몇 권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해마다 사는 장서, 해마다 채워나갈 장서량, 거기에 비해서 모자라는 공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 도서관을 짓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간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공간을 채운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처음 신혼부부가 살면서 살림을 키워나가면서 지켜나가는 것도 있지만 버려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살림이 키워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규모도 커지고 공간도 넓어지면서 새로운 살림이 들어오고 있던 것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하면서 자리매김을 하겠죠. 근데 도서관을 짓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장소를 채우려고 듭니다. 그럼 이제 법을 들면 겁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이란 최소 몇 권 이상의 장소가 필요하다. 공간에 어느 정도 공간이면 몇 권.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그걸로 도서관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장서량으로.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장서량 평가하는 것은 지향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장서량을 갖고 도서관을 평가하니 신흥 대학들은 도서관의 장서를 채우기 위해서 예전에 청계천에서 막 헌책들을 마구잡이로 사다가 공간을 채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버려져야 할 것들인데 문제는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남겨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남겨진 것들이 그 도서관에서 갖는 의미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려면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공간, 구조, 조직,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도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는 매일같이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지고 그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드웨어의 역량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역량을 넘어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 시기가 오면 하드웨어가 점프해서 새로운 하드웨어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변화이고 변혁이고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은 어떨까요? 도서관의 하드웨어는 얼마만큼 변했을까? 이 하드웨어는 조직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구조, 건축,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비품들, 그게 얼마만큼 변했을까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현 시점에서 변했다고 칩시다. 어떤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현 시점에서 그것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움직일까? 물론 이 부분은 가르쳐야겠죠. 어떤 것들을 하는지. 소위 문헌정박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바뀌었을까 보는 겁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문헌정박의 정체성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물론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성장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만 그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보냐는 거죠. 여전히 도서관이라고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도서관의 가장 원천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왜 도서관이라는 것이 생겼을까? 인간의 어떤 욕구, 욕망 때문에 도서관이 만들어졌을까?
이게 자산적, 자본적 가치에 의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지적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지적 욕구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지적 욕구의 수혜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 상대는 없는지, 유일무이한 공간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폭은 좁혀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에 대한 건축, 구조에 대해서 또 공부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헌정보학 개론, 나가서 뭐 정보 경영론, 도서관 센터 경영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원론적에서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도서관이야. 그치? 가끔. 왜? 누가 그렇게 정했대? 그 기본이 뭔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정의할 때는 그 현상이 사회적 여건, 그 시대적, 역사적 가치 속에서 정의가 될 텐데, 아니, 수천 년 도서관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발굴될 공간에서 목록이 나왔고, 책이 나오고, 목록이 나왔다고 해서 도서관이라고? 그게 도서관의 기원이라고? 그럼 거기서 무엇을 했을 건데? 무엇을 했느냐가 도서관의 기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달 갖고 도서관의 기원을 삼다 보니까 지금 또 그 무엇을 빼고 나면은 도서관이 아니란 얘기죠. 도서관에는 책이 있고 목록, 분류, 목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인터넷 포털들이 99.99% 책, 지식, 정보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목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서관이라고 이제 부르다고 칩시다. 문헌정보학과에서 거기에 그럼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고 얼마만큼 인재를 배출해서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할까요? 뭐 퍼센티지 치면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도서관이라면. 근데 거꾸로 또 들어가서 씨앗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공구 도서관, 거기는 이제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과 친구들은 도서관이 아니랍니다. 도서관이 뭔데? 결국 씨앗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공간이 있고 결국 책에서 못 벗어난, 제가 좀 막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책이라는 매체 자체도 물체 자체도 물성 자체도 좀 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용하지? 그 1960년대에 일어났던 지식 변화 같은 것들, 문헌정보학에서 나타난 소위 말하는 문헌정보학도들이 말하는 정보학의 도래? 뭐 정보학이 별거겠습니까? 서지학이나 도서관학이나 정보학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를 뿐 똑같습니다. 서지학? 캐캐묵은 옛날 책만 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책이 언제 누가 썼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는 내용들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옛날 책엔 밉게도 저자가 사라진, 저자를 쓰지 않는, 저자명을 밝히지 않는 책들도 엄청 많고 이게 언제 나온지도 모르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용서지,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게 언제 쓰였어를 밝히는 내용. 형태서지, 이것이 만들어진 판본 형식을 보니까 이건 언제 때 유행했던 형식이야. 언제 때 만들었던 목활자야, 금속활자야, 목판이야. 그거 다 기술적인 얘기거든요. 기계적인 얘기. 다르게 쳐다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예, 패턴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흐름에 관한 얘기, 도식화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 예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이죠. 다르게 말하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은 그냥 우리가 사는 게 다 시스템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에코시스템도 얘기하고 독서 시스템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그 어떤 목표, 목적, 비전을 놓고 거기에 맞게끔 구조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생태를 쭉 추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진, 그렇게 설명되어진 구조, 공간, 개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서관이라고 친다면, 도서관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 문헌정보학도들은 도서관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빠질까? 책과 공간, 건물로 이루어진 공간.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을 정의하기 때문에 관리자? 아니, 이용자. 그 이용자가 있고 책이 있고 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사서는. 그 제가 원퍼슨 라이브러리를 얘기하는 것도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서의 정체성, 사서 중심의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사서가 만들어낸 공간, 버추얼이죠. 이게 실제 건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서비스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르게 하면 서비스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책, 자원, 거기는 소위 말하는 사람, 지식, 정보, 그 물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 내재시킬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 전달할 수 있는, 매개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끊어서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그것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이 두 개가 잘 맞고, 소프트웨어는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가 극복해서 120%, 130% 성능 발휘하면 기계는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설계가 나와야겠죠. 시스템이 설계되어져야겠죠. 그런다면은 지금 문헌정보학도들이 막 노력을 해서 도서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도서관에서 역할과 기능을 설정했다고 치고 그것을 수행한다면, 지금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변해야 하지? 방향성도 포함하고 있고, 현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션도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어져야 비로소 두 개가 서로 맞물려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문헌정보학에서 자연과학의 역할은 시스템, 공학, 패턴 인식, 소위 이런 식으로 쳐다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씁쓸합니다만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구조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왜? 쉽게 얘기해서 왜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 제가 한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서비스 되어지는 정보량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에 표지가 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예전에 책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써주면 어쩔까? 근데 지금은 책 자체를 펼쳐볼 수 있을 때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구조보다 하나하나 인덱싱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은 목차적 사고와 색인적 사고라는 얘기를 씁니다. 동양 사람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큰 틀에서 점점 좁혀서 개념을 찾아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서양 아이들은 탁 자기 필요한 걸 찾아서 거꾸로 확장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탑다운 방식이 주는 약점은 뭐냐면 딱 짜였다는 겁니다. 이거 아래 세부 항목은 이런 거야. 딱 적어져 있고 탁탁탁탁탁탁 찾아 내려가는 거죠. 그게 섞이기 시작하면 구조를 쭉 다시 만들어야 돼. 바텀업 방식은 내가 찾는 것 같고 확장해가는 건 굉장히 다양성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큰 본류를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학문의 성장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문헌정보학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큰 틀을 잡는 것보다 현상적인 걸 붙잡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지를 거꾸로 짚어가면서 재해석해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은 지금 이 원고와 조금 다른 얘기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좀 그러니까 그 자연과학적인 시각에서, 시스템 공학적인 시각에서 도서관을, 아니 이 정보 세상을, 지식 세상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